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1994년 3월 인천지검 초임검사로 임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천방지축 같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사들과 선배들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임검사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검찰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전남 영광군 홍농면 가곡리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사단에서 3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1년 결혼 후 18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내다가 2009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아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24년은 검사로 나머지 1년 10개월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저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평검사로서 안기부장 등이 대선에 관여한 소위 북풍 사건, 검찰의 아픈 과거인 서울지검 피의자 독직폭행 사망 사건 등 수사에 참여하였고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체계화하고 대검 포렌식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검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장 재직 시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문자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송치 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법무연수원장으로서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법무검찰 교육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하여 형사사법제도 개혁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갈등으로 표류하던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 존중 등 적극적 중재로 해결하였으며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 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 검찰총장들의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비해 인품과 능력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 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저의 의지와 각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의 업무 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무신 분립이라는 논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법원,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중심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 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 개별 사건에서 개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 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선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 수사 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기록 및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검찰 업무 투명성은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뜻을 모아 원팀으로 함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검찰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검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